네, 오늘은 2022년 1월 30일 일요일이고, 좀 전에 2시부터인데 좀 오늘은 늦게 2시 반쯤 나가가지고 쓰레기를, 골목 쓰레기를 좀 줍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하는 책을 좀 더 읽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쓰레기 일지도 한번 작성을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 반경 30m 쓰레기 줍기 활동한 거를 인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목길 사진은 못 찍었고, 그동안 뭐 한 2주간 모았던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종량제 봉투 저의 개인 쓰레기랑 함께 내놓았고, 그다음에 요 재활용 될 걸로 보이는 것들은 따로 빼서 이제 오늘 준 사진은 이렇고요. 어제 돌았던 골목 중에 몇 군데와 다른 데를 돈 거라서 거의 다 깨끗했는데, 어떤 이제 쓰레기를 밤에나 이렇게 버리기 눈에 안 띄는 공간들, 그다 유동 인구가 적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가 사람들이 좀 큰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 거는 햄버거를 요새 종이 포장, 이렇게 봉투 포장하는 거, 그거가 있길래 주우니까 그 안에 또 햄버거 포장지, 뭐 감자튀김 포장되어 있던 종이 이런 거가 같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길에 그냥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었는데 또 초밥 세트 통이 있길래 주우려고 하니까 집게로 안 집혀서 이러다가 그냥 손으로 득 하는데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저희 공간에 돌아와서 분리하려고 접으려고 펴보니까 안에 반지 정도는 그대로 초밥이 있는데 그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버려 놓았는데, 그래서 그걸 또 따로 빼서 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쓰레기를 다 길에 버리면 안 되지만은 이런 것도 음식물 처리를 하면 좋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다음 주에 또 토일 2시에 동천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는 설이고 해서 설 잘 보내고 사람들을 이제 계속 모으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쓰레기 일지를 적은 거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적었는데요. 오늘 날짜이고 아까 내보내는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20리터짜리를, 저는 사실 10리터짜리가 맞는데 그 전에 사둔 봉투가 20리터짜리여서 그거부터 쓰고 있고, 한동안 계속 요거 반경 30m 동네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면 10리터는 작을 것 같아서 20리터짜리 계속 쓰게 될 것 같고, 내용물은 여기에 한 3분의 2 정도는 한 2주니까 한 4번 정도 길거리 쓰레기 주운 양이 3분의 2는 차지한 것 같고, 그 외에는 개인 쓰레기는 휴지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일단 휴지, 먼지, 머리카락 이런 건 생활 쓰레기랑 안 쓰는 장갑 하나 버렸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귀찮은 것 반, 뭔가
걱정되는 것 반해서 머그컵 사용을 또 안 하고 가끔 사람들 보면 종이컵을 그냥 쓰도록 하는데 이 부분 쓰레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오늘 나가지는 않고 그 봉지에 얼려서 이제 냉장고에 냉동실에 모아놨다가 버리는데요.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생각하는 건 제가 요즘 먹는 게 원래가 먹는 게 좀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는 편이고 밑반찬을 요새 귀찮아서 부모님께 받은 거랑 그리고 야채 사놓은 거 토마토랑 이런 것들, 양상추, 양배추 이런 거를 소스에 넣어 먹고 이래가지고 쓰레기가 그닥 안, 그 외 쓰레기는 뭐 고구마 껍질 이런 것 정도 생각이 나고요. 요리를 직접 제가 하면은 쓰레기가 또 있을 텐데 된 반찬을 받아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고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나올 때 또 그 양이 나오는 날짜 기준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재활용 쓰레기는 오늘 제 개인 쓰레기는 요거 비닐류는 요렇게 나왔는데 끊어야 하는데 라면 봉지가 있고 이것도 라면을 각각 개별 포장에 이거를 또 전체 포장을 한 번 더 한 거인데 그 개별 포장지로 돼 있는 거 일부러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먹고 싶을 때 쓰레기 양 줄이려고. 근데 저는 아예 끊으려고 하다가 하나 낱개로는 샀다가 그냥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묶음을 샀는데 반성합니다. 그리고 과자도 봉지 있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야채가 포장된 비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통을 일단 씻어서 딴 데 쓸 수도 있다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비닐은 그냥 버리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었고 그 외에 비닐 외에 플라스틱류는 바디로션 통이나 샐러드 야채를 먹으니까 샐러드 소스 통이 있는데 그거를 가능하면 좀 큰 걸 샀는데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플라스틱 통을 일단 그냥 모아 놓았었는데 이거 깨끗이 씻으려고 씻어서 버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모아놓고 재사용이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소스류도 고민입니다. 직접 만들 수 있으면은 만들어야지 생각은 했는데 계속 안 게을러서 안 해가지고 이건 진짜 노력 차이인 것 같고 음, 비닐 플라스틱 통 말고는 이번 주에 나온 그 재활용 쓰레기는 없는 것 같고요. 요거 오늘 소감 대한 나눔인데 아까 얘기했던 요 비닐 쓰레기 요것들인데 일단 유기농이 저는 몸에 좋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인터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기농,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쓰고 사용을 하는 게 땅이나 자연 순환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그쪽 그렇게 하는 조합 중에 한 군데를 제가 굉장히 조금 방향이 좋은 것 같아서 조합 가입을 해서 채소를 다양하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한 지난주인가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요걸 받고 보니까 제가 소량을 되게 대량을 먹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작은 채소도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에서도 생산자들이 워낙 많고 포장재 계산을 하려고 하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데 그 설득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 계속 이걸 살라니까 좀 너무 쓰레기인 것 같고, 그래서 비닐 포장된 플라스틱 통보다는 비닐 포장된 채소를 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저희 집 근처에서 어, 약간 포장지 없이 양상추, 양배추 이런 거 비닐 안 씌우고 판매하는 것을 잘 못 찾은 것 같기는 한데 큰 슈퍼를 가고 이래서 그런 건지 싶기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영상 그때 보았던 지난주인가요? 제로이스트 지향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그것 때문에 시장에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방에 시장이 없는데 그래도 한 30분 걸어가는 위치에는 시장이 있어요. 저쪽, 이쪽 이렇게 그 시장과 시장 사이에 있는데 그 시장마다도 또 다른데 일단 장바구니 들고 가서 만약에 뭐 양상추나 양배추를 비닐 없이 살 야채들이 좀 이 시장이 많다 하면 거기서 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더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걸 잘 안 하는데요. 원래 잘 안 하기도 하고 혼자서 있을 때는 또 양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하고 사람들 가끔씩 오는데 제가 요리하기 어려울 때는 아니면은 배달 음식 먹고 싶어 할 때 시켜 먹는 거 말고는 안 하는데 뭐 제가 혼자 먹는다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싶은데 요번 주에 뭔가 매운 거 먹고 싶어가지고 통닭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 근처에 통닭집이 두 군데가 있어서 테이크아웃 하면 할인되거든요. 근데 걸어서 딱 2분, 3분 거리여가지고 한 군데에 얘기해서 무 같은 거 플라스틱 들어간 거 원래도 제가 그 무를 안 좋아하고 안 먹기도 하고 해서 무랑 나무젓가락 빼달라고 미리 얘기는 해놨고 직접 갔을 때 약간 이거 쓰레기 줄이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바구니 챙겨가서 그 매장에 가가지고 요거 비닐 대신에 여기 넣어달라고 해서 다시 바꿔서 왔어요. 근데 콜라 병을 받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비닐 하나는 줄이는 걸로 했고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라는 책에서는 이 치킨을 담은 요 종이 박스 같은 재질 요거를 재활용 종이로 빼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치킨도 그래도 비닐이나 플라스틱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치킨도 뭔가 용기 가져가서 담아주는 뭐 시스템 이런 체인이 있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이상이고요. 어, 요 책에 나온 내용 얘기를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일반 쓰레기, 우리 쓰레기 종류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것 두 가지 방법인데 이거 지자체별로 다르대요. 소각장이 있으면 보통 태워서 재를 어디다가 묻고 근데 소각장 없으면 바로 묻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때도 무슨 뉴스인가요? 그런 데서도 보고 했는데 부산이랑 뭐 등등 매립장 진짜 다 이미 다 차가 넘쳐가지고 있고 더 버릴 땅도 없고 그게 또 썩고 있고 해서
일반 쓰레기 양도 진짜 많이 줄여야 하고 플라스틱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나온 쓰레기 자체가 줄어야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재활용품은 이제 품목별로 선별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대형 쓰레기는 이제 종량제 봉투에 못 들어가는 건데 별도 수수료 내고 지자체가 수거하면 가능한 부분만 골라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또 태우거나 매립한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에 뒤에 가서 나온다 해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청소차가 막 새벽, 저녁, 새벽 이럴 때 다니잖아요. 근데 청소 노동자들 인권 문제도 있고 굉장히 과속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구에서도 그 쓰레기차 뒤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뒤에서 차가 와서 밟거나 이렇게 해서 사망한 경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위험하고 날도 되게 춥고 그 원래 보통은 자야 하는 시간에 깨 있는 게 굉장히 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고 그래서 시간대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대, 끼어있는 시간대를 바꾸려고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는 하는데 대구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새벽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100리터짜리 봉투가 있대요. 종량제 봉투인데 이게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 우리 항상 쓰레기 봉투 돈 드니까 아까우니까 막 꽉꽉 채우고 이렇게 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근데 100리터를 꽉꽉 채우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허리 부상, 골격계 질환 이런 데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책 저자 같은 경우는 100리터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100리터짜리는 대형 처리물로 바뀌어서 지자체에 하면 되고 버리는 건 이 스티커 사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근데 저도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험하고 그 진짜 20리터도 빡셀 때 있는데 100리터는 좀 많이 그런 것 같고 음, 선별장에 가면 저번에 봤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쓰레기 컨테이너를 뭐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쭉 올라서 이제 물건들을 사람들이 PT병, 뭐 녹색 유린, 녹색 유리 이런 식으로 다 그 자기 담당 쓰레기를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골라낸 다음에 재활용하는 곳으로 다 가고 안 된 이제 통과 못한 거는 이제 다시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고 그 주택이면 저는 아파트 살다가 주택 살고 있는데 아파트 살면은 버릴 때 이제 종류별로 버리는데 주택은 그 그물망에 다 재활용 관련은 다 묶어서 내보내는 게 저도 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해서 일을 배로 늘리나 이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따로따로 내놨을 때 그걸 또 따로따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음, 그 수월한 인건비나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다 가져가서 어차피 선별장은 무조건 필요하대요. 아무리 우리가 배출을 해도 배출법을 잘못 알아서일 수도 있고 대충 해서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선별 작업은 꼭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게 비용 면에서도 낮고 어, 그 시간적인 부분, 노동 강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가에서 쓰레기가 그런 게 좀 그렇다 하면 굵직하게 나누는 게 좋다. 그래서 종이는 종이끼리 일단 묶어서 내보내고, 스티로폼 비닐도 각각 묶어가지고, 비닐은 비닐끼리 모아서 비닐에 담아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컨테이너 벨트, 컨베이어 벨트에서 선별해야 되는 거,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캔, 이런 거는 투명한 미니봉지에 이렇게 함께 넣어서 내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그 종이랑 옷료가 원래 이제 그 돈이 든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국에서 그 쓰레기 수입한데 한 이후로 그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들이 이제 팔기가 안 되니까 그 폐비닐 이런 거는 원래 돈이 적자래요. 가져가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데 그냥 어차피 종이랑 옷 수거하는 김에 이제 이거를 하는 게 그나마 수익이 더 나니까 이 비닐류의 적자를 감수하고 가져갔었는데 그 옷이랑 폐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폐비닐까지 적자인 걸 가져오는 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사태들도 있고 했대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아파트 재활용품 관리도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지 이제 뭐 된다. 안 그러면은 그거는 어쨌든 수익성을 위한 활동인데 어, 돈 안 되는데 안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은 문제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그 비닐 자체, 플라스틱 자체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포장재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EPR 제도라고 이거 요새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 책임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음, 그 생산자가 어, 재활용 책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음, 제품 가격에 일단 소비자한테 돈을 걷는 것이어서 우리가 비용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을 꼭 그런 거는 해줘야지 분리배출이 잘 되고 기업들도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 재활용으로 만드는 노력이나 이런 걸 한다는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가지고 정부가 이제 재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데요. 예를 들면 작, 재작년 2020년부터는 유색 페트병이랑 물에 잘 떨어지지 않는 라벨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색 페트병이 색깔 있는 페트병이 재활용 어려운 부분이어서 투명 페트병 옛날에는 완전 초기에는 투명 페트병이 중심이었는데 유색 페트병이 뭐 이붓고 뭐 색색깔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재활용이 진짜 안 되는 거류여가지고 유색 페트병 사용 안 하고 그 접착 그 물이 이렇게 콜라병도 이렇게 떼면은 접착물 이렇게 찐득한 거 남아있는데 그런 게 조금만 있어도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데서 기계가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런 게 묻어 있으면 플라스틱 재활용에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애려고 물에 잘 떨어지지 않는 라벨 접착제 사용 금지한다든지 이런 거 정부가 규제를 조금씩 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쪽에 그 플라스틱 병 어디 자판기 같은 거에 넣으면 돈 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일회용 포장재 강제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건데 EPR이랑 조금 다르고 이거는 뭔가 패턴은 비슷한데 일단 페트병 이런 거를 살 때 우리가 이미 비싸게 보증금을 이미 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정도를 더 주고 1,000원짜리 생수를 사는 거야. 그럼 1,300원을 주고 생수를 사서 물을 마시고 그럼 페트병을 다 쓴 다음에는 그 병을 다시 반납을 하면 3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그러니까 보증금이 센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 놓고 돈을 받는 식으로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장점은 일단 페트병 많이 수집 잘 반납되고 깨끗하게 또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 시범으로 몇 군데 하고 이렇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작은 슈퍼 편의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빈 페트병을 보관하고 있기가 되게 어렵다는 내용 그리고 수집하는 공간들 이런 인프라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준비할 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뭔가 저항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준비가 필요해서 아직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2021년 3월부터는 재활용이 용이한지 등급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 종량제 배출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지 되면은 우수인지 보통인지 어려움인지 최우수인지 이런 네 등급 중에 어느 곳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도 물건들에 적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뭐가 좋느냐 사람들이 재활용 우수인 거를 더 선호하게 되거나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그런 거를 좀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읽은 책 공유를 했고 다음 주 토일에도 쓰레기 일지 공유하고 책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줍는 활동 관심 있는 분은 그날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화상으로 만나도 좋고요. 아니면은 동촌역 1번 출구에 2시까지 만나서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